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요즘 참 살기 어려우시죠? 직장에서도 어렵고, 집에서도 어렵고, 우리 나라나 세계나 어디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나만 그런 걸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동안의 팽창 사회에서 수축 사회로 전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축 사회로 넘어가는데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달리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인류가 태어난 한 350만 년 정도 됐죠. 그때는 인구가 항상 늘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지나온 세월 또 현재 살아가는 것보다 미래가 항상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제 내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도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뇌 구조도 오늘보다 내일이 좋겠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틈에선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좀 달라졌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21세기 초반이 되면서부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데 인구가 정점에 왔고 기후위기가 오고 과학기술로 또 발전하면서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구가 스스로 감소하는 거잖아요. 외부 요인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적게 낳고 하는 우리가 이런 것들 처음 겪어보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또 증대가 됐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미 3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구조적이죠. 이것은 역사상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사회 리더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 해왔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응을 했죠. 단기적인 대응.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지금 모든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는 말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양극화, 불평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극화 왜 나올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텐데요. 이것은 첫 번째가 공급 과잉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데 각국이 어떻게 했냐면 빚을 늘린 거죠. 빚을 늘리면서 부족한 공급 과잉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늘려서 지금 지구상 역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부채가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빚이 많을 텐데요.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늘리면 처음에 빚을 얻어서 쓰는 동안에 경기가 괜찮습니다. 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빚을 내서 이자 부담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빚만 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기후위기, 인구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공급 과잉 그리고 부채가 진행되다 보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회 모습이 바뀝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제로섬 사회라고 합니다. 제로섬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우리가 상생이라 해서 윈윈해서 함께 잘 성장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파이가 동일한데 이것을 나눠 먹는데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내 몫만 먹어도 괜찮았죠. 그러나 지금 파이가 정지가 된 거죠.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내가 더 먹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 걸 뺏어와야 되는 거죠. 모든 비즈니스의 원칙은 지금은 제로섬 원칙입니다. 어느 한 회사가 잘 되게 되면 다른 회사는 틀림없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도 이게 심각한데 글로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대차가 많이 팔게 되면 일본의 도요타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미국의 마이크론과 또 동시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반도체는 성장 산업이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전투 속에서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기주의.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제로섬 사회입니다. 수축 사회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면서 수축사회가 이제 정착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수축사회는 우리가 눈에서 보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들이 다 해체가 됩니다. 기존의 기득권은 팽창사회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들, 뉴스에 나오는 갈등들을 잘 보면 제로섬 사회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들, 그러나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그 기득권 때문에 내가 살기 어려우니까 기득권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런 시각들이 상호 충돌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최근의 현상이죠. 그러면서 경제는 저성장, 저투자, 저금리, 저물가, 고실업, 이거 2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수축사회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드백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피드백 과정에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수축사회의 진행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살기 어려워지니까 기후위기에 그거 뭐 투자해서 뭐 해? 우리 회사 살기 어려운데 대충 살지? 이런 시각이 있고 이제 무서워서 결혼도 못 하겠다. 아이도 못 갖겠다. 그러면서 출산율은 더 떨어지게 되고 기업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기 위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됐건 R&D 투자가 됐건 다양한 투자들을 기울이게 되니까 오히려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수축 사회가 더 강화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수축 사회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죠. 생각하는 것을 바꿉니다. 기업에 있는 조직원들도 그렇고 가정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우리 고객들의 마음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의 5단계설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면 안전 욕구, 안전 욕구 다음에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단계별로 위로 쭉 올라간다고 우리가 좀 배워왔었는데요. 인간의 욕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바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과 사이버 세계가 이제 나타난 하나의 결과죠.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한 1000클릭 정도, 또 유튜브를 만들어 갖고 아무나 올렸을 때 또 큰 돈을 버시는 분도 많이 봤죠. 이런 분들은 스스로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SNS에서 내가 존경받으면서 나의 많은 욕구가 충족됐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하고 존경으로 두 개로 양분되는 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우리 TV 프로그램 놓고 보시면 전부 생리적 욕구입니다. 뭐 먹방 해갖고 먹는 게 별의별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해외 여행 가는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뭔데? 다른 분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과시할 수 있는지. 그래서 현대를 나르시시스트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분명히 포착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방법이고 또 경영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회사의 직원들과 화목하게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뤄나가는 기초적인 인식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최근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석학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 구조가 있고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왜 화가 났을까? 결론은 구조적인 불평등이라는 것이 최근 사회과학계의 결론입니다.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게 되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거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사회에서 더 갈등이 심해지고 또 다른 분과 만나지 않으려는 아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상이 바로 우리 수축사회의 또 하나의 심리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소득 불평등만을 얘기했어요. 월급이 어디가 많네, 어디가 적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개발 60년이 됐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요즘은 상속, 자산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교육 불평등도 매우 심각합니다. 상류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이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가 있고 경제로 넘어오다 보게 되면은 수출 기업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어렵지만은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기업들은 매우 어렵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대기업들 잘 나가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어렵습니다. 새로운 미래 산업들 힘들지만은 그래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통 산업들은 어려운 이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절반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회죠. 그래서 2024년도에 유행한 영화 파묘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00만을 넘었는데 하도 불평등이 심각하고 내가 화가 나고 잘 안 되니까 조상님 몇 자리는 옮겨볼까? 이런 심리들이 깔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동석 씨가 나오는 범죄도시 시리즈가 계속 유행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한 방에 다 해쳐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고객 관리가 과거보다 저는 100배는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B2C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입장에 계신 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인 경우에 고객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경영에서 고객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는 그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를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도 고객 관리를 과연 이런 분노사에 맞게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서로 짝짓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영을 나누게 돼요. 정치적으로는 진영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화목하게 전체가 하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령형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령 이렇게 들으시는 거 해보셨죠? 그 아령을 근데 이 아령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늘어지고 양쪽으로 길어집니다. 그러면 역도 선수가 하는 그 역기를 들게 되면 역기 가운데 휘지 않습니까? 근데 양쪽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금이 가서 깨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자적인 상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창회를 가보셔도 동창회도 잘 나가는 사람끼리 그룹이 있고 또 어려운 또 친구들끼리 어떤 그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경로당 회장님이신데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할머니들끼리 또 이렇게 이 파벌이 갈려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친한 사람하고는 더 친하려고 하고 또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적대시하는 경향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비즈니스나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해소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제일지 몰라요. 수축사회가 성숙사회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태가 되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고객들이나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적절하게 이러한 우리 사회가 이게 양분된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1차 사회, 가정이라든가 뭐 우리 친구들의 모임이나 이런 데는 중간층을 돈독하게 해야 되고 비즈니스에서는 이것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강하게 비즈니스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또 본인들 회사 제품하고 취향이 안 맞는 쪽에서는 어떤 경우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현재 양극단의 상황, 수축사의 사람의 마음을 대응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생활하는 것을 어떤 책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의 변화와 고객에 대한 어떤 대응입니다. 모든 것은 유동적인 거죠. 되어 가는 거지 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사람처럼 뭐 인지화를 한다든가 고정된 것은 없고 유동화된다든가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영어나 또 빨간색으로 한글로 써놨는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면 여러분의 뇌구조도 약간 유동적이고 나름대로 겸손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에서 정리를 해갖고서 한 장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여러분들 이 용어를 많이 쓰시면서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